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언어학의 주제는 인간 언어의 모든 현상, 즉 모든 표현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란 단지 인간의 생리학적 소리가 아니라 재반 인간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포괄적 현상이므로 언어학의 대상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죠. 소시르의 언어학이 이전의 단순한 문법 중심의 언어학과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고증하는 문헌학 중심의 언어학, 그리고 언어들의 비교 연구 열중하는 비교 언어학과 다른 언어학적 전통을 이룩하게 된 것은 언어 현상에 대해 체계적 이해와 더불어 이런 언어 현상을 관통하는 원리를 발견해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언어란 자신의 의도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언어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 집단을 채택한 언어 규범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은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산물로서의 언어, 즉 개인적 언어 활동에 의해서 맺어진 사회적 결정체로서의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음악에 있어서 실제적 연주와 추상적 악보의 관계와 비유될 수 있습니다. 소시르는 전자를 빠롤, 즉 화음으로 후자를 랑그, 즉 언어라고 명칭하며 언어학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산물로서의 랑그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발성과 청취를 통해서 생리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는데 소리가 개념과 결합하는 순환 속에서 언어 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순전히 실제적인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즉 소리의 정신적 흔적이나 감각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소리의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소시르는 청각 영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죠. 따라서 언어는 청각 영상, 즉 소리와 의미의 결합입니다. 소시르는 언어를 기호로, 개념을 기의 기 또는 피 표현물, 신이 피해로 소리 또는 청각 영상을 기표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하죠. 이렇게 소시르는 언어라고 하는 기호 체계를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정의한 후에 언어학의 신규원에 대해 기호 체계의 본질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기호의 특징은 기표와 기의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결합 관계입니다. 즉, 나무라는 소리 자체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의미와 어떤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가정할 경우 나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무라는 소리가 아니라 꽃이라는 소리를 사용해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리는 이 원칙은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죠. 19세기 말까지 문헌학자들은 그림이 모델을 모방하듯이 낱말이 관념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왔고, 양자는 필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암암리에 전제해왔던 것입니다. 애초에 기표와 기의 결합은 자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호가 어떤 결합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기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언어는 항상 앞선 사람들의 유산으로서 사회적인 것이므로 개인은 언어로 바꿀 수 없으며 그 언어적 규범에 종속되어야 하죠. 역설적으로 언어의 자의적 특성 때문에, 즉 기호 내부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따른 규범의 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호의 전면적이고 돌연한 변화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언어는 불변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언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되는 어떤 식물의 줄기를 상상해 볼까요? 줄기를 가로로 잘라보면 특정 평면 위에 있는 복잡한 서면 집합체가 나타내는 반면, 세로로 잘라보면 식물을 구성하는 섬유 그 자체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투시도를 그려보면 수직 단면도와 수평 단면도는 양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환기시켜 줄 수 있다 해도 전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언어의 가로면은 동시성의 축으로 잘리워져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의 언어의 규칙성, 즉 언어의 문법 체계를 보여주는 반면 언어의 서로면은 연속성의 축으로 잘리워져 시간의 추이에 따른 어느 한 기호의 역동성 변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소시르는 전자를 공시타라 하고 후자를 통시타라 합니다. 그러나 식물의 두 투시도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처럼 언어의 공시타와 통시타는 서로 구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시적 언어학을 더 중요한 언어학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두 번째 언어의 본질을 말하고 있죠. 만일 첫 번째 특징대로 기호 안에 기표와 기회를 결합시키는 내재하는 규범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호의 가치는 기호 외부의 것이 도움을 받아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호의 가치란 말의 구체적 내용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조사의 가치는 명사와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기능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낱말의 경우조차도 다른 낱말과의 결합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 일종의 무정형의 덩어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호의 의미 가치를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어도 기호와 기호의 접촉을 통해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언어의 특징은 소실의 표현대로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 구별되는 차이로서의 기호의 가치는 다른 기호와의 경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란 반드시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으며 차이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비교되는 것, 양자가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실의 발견 역시 전통 언어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발화된 문장이 마음속에 있는 명료한 관념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의 내부 조직은 논리적, 심리적 현실의 복사가 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명료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보다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학에 대한 소실의 중요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체계는 일련의 소리 차이와 일련의 개념 차이가 자의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언어는 형태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는 기표와 기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기호에서의 기표와 기는 한 장의 조직의 앞면과 뒷면으로 비유될 수 있죠. 종이의 앞면을 자르면 뒷면도 잘라지듯이 의미에서 소실을 분리할 수도 소리에서 의미를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소실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앞에서 밝힌 언어의 본질 속에서 공시 언어학과 통시 언어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인문과학도라면 누구나 소실의 중요한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한 그의 발견과 체계적 방법론은 언어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심리학, 철학의 구조주의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언어학 강의는 현대 구조주의의 언어학의 창시라를 일컬어주는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언어학자 소실의 강의 노트를 그의 제자들이 편집한 그의 유일한 저서입니다. 이 책은 현대 사상의 기초로 이해하려는 현대인의 필독서입니다. 감사합니다.